1교시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 충효의 리더십 스피치와 충효의 교육사 1급 자격증 기준을 설명해 주실 오늘 특강 교수님을 제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총장님은요 2010년 한국을 빛낸 백인에 선정되셨고요. 공익 채널이죠 복지TV 불경방송의 회장이시고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시고요. 대한민국 복지문화대상, 대한민국 참봉사인 대상의 조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책자문관이시고요.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죠. 네오클릭 코리아를 개발하셔서 100만 명의 학부모님들에게 무료로 보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직책인 충효의 대학의 총장이시죠. 오늘 특강을 해주신 김명수 총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니까 먼저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모든 포스터를 요 두 가지 포스터가 나갑니다. 충효의 패러디 포스터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총재님은 제가 일부러 좀 멋진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총재님이 얼굴이 50대 얼굴이고 저는 한 30대 얼굴로 이렇게 저희가 20년만 좀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충효의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KNN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작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KNN 인물 포커스에 제가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물 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할 겁니다. 배려가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충효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효의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김명수 학장 초대했습니다. 자, 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학장님, 우리 충효의 대학 사실 좀 생소한데요. 이 대학이 설립된 배경과 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지구가 멸망해서 우주로 이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될 사상이 바로 한국의 효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놀랍게도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한국과 미국, 영국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은 35%, 미국은 64%, 영국은 6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효사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미 서양은 이렇게 정신문화를 앞세우기 위해서 효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자 충효의 대학을 설립해서 충효의 교육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초중 고등학교나 사회단체에 가서 충효의 사상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한 이러한 선구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충효의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TV 부산, 울산, 경남 총괄 회장이고 또 본사의 수석 부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뭐 행사라든지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에 홍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촬영을 하고 했는데 한 세 가지는 이제 이미 방송이 돼서 유튜브에 탑재가 됐고 우리 정영희 원호님이 하신 평화음악회는 어제 전국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내일쯤 되면 이제 유튜브에 탑재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카톡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의 정신문화 사상인데 18세부터 24세의 청년들 100명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35%, 일본은 28%만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고 싶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미국은 64%, 영국은 6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양의 효사상을 우리는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이 문화가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이 효사상의 역전 현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다시 되돌아놓기 위해서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서 충효의 대학을 설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효의 교육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미인 대칭의 법칙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가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이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그리고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바로 미인 대칭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연설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을 갖출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첫 글자에 힘만 주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박자가 4분의 3박자.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말도 이런 어법을 그대로 4분의 3박자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첫 글자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이렇게 미인 대칭의 법칙. 다 같이 크게 시작.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이것만 갖추면 지도자의 자격을 다 갖춘 것이에요. 웃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미인 대칭의 법칙 크게 시작. 첫 글자의 힘을 탁탁탁. 그러면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요 끝을 딱 끊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으로 끊어줘야 되느냐? 물을, 잘 익은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칼로 물을 싹둑 자르는 이런 느낌으로 끝마디를 간결하게 끊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대화, 다른 사람과 말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법칙이 필요한가? 대화의 1, 2, 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한 번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두 번 이야기해주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말 제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나서 제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이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어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대칭에 뭔가요? 칭찬하자잖아요. 칭찬하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조물주께서 입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귀는 두 개를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고. 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완성품을 그대로 저는 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쉬우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3번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자기 말만 다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뭔가 말만 하려고 하면 중간에 뚝 자르고 들어오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이런 분은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부정적인 사람이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전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이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에서 나온 것이 맹모삼천지교, 교육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을 만나야만 내 인생도 긍정적이 되고 웃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말을 짧고 간결하게 함축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고 카피는 어떻게 하나요? 짧고 간결히 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심어야 되잖아. 광고가 요즘 보통 15초 광고입니다. 요즘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나올 때 뭐 재미있을 만하면 중간 광고 나오잖아요. 중간 광고가 60초입니다. 60초의 광고가 4개 나옵니다. 15초 광고. 15초 안에 임팩트 있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을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하고 핵심을 찔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 가게에서는 차가운 생맥주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3초 이내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하라. 더 심해서는 1초 안에 함축적으로 하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실하게 이미지 전달. 이렇게 길게 저희 가게에서는 차가운 생맥주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맥주 꽁꽁 얼려놨어. 아주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은 요 현수막이 있고 요 현수막이 있어요. 어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더운 날 생맥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임팩트 있고 함축적인 말을 만드는 것, 이것이 말을 잘하는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장을 함축적으로 줄이는 연습을 하면 짧게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싸고 간편한 드립 커피. 아주 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싸길래? 근데 이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함축적이고 짧고 임팩트 있게 하라 했더니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싸고 간편한 드립 커피라고 했는데 과연 스타벅스의 커피가 6,000원이라면 얼마가 싸야만 정말 싼 커피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물론 요 커피는 500원짜리 커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함축적으로 줄이는 연습, 문장을 함축적으로 줄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언 많이 있죠. 제가 만들어 놓은 명언,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우리 조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조직을 있는 구성원들은 너무나 멋지고 훌륭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만 한다. 간결하게 핵심적으로 찌르는 이야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태우고 슬프고 울고 할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럴 때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정말 엄청난 박수를 많이 치는데, 제가 사실은 옛날 사진 보면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함축적이고 멋있는 말을 만들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에 말이 빠진 거예요. 한번 제가 했던 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시작.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정확하게 딱 다가오지 않나요? 앞에 것도 연습해 볼까요? 자,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함축적으로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설문 마지막에 이런 멋진 문장을 탁 써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를 위해서, 우리 회를 위해서, 우리 원우회를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착 섞어서 하면은 어떻게 멋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함축적으로 멋있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그 말을 만들지 못하다면 책에서 멋있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쓰는 시대는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라도 갤러리에서 꺼내보면 되잖아요. 이것이 21세기 4차 산업시대 AI 시대에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음 볼까요? 자, 치질 치료학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함축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치료가 끝나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치질 단 사흘 만에.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되잖아요. 아, 사흘 만에 낫게 해주는 약이 있는 모양이구나.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함축적으로 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스타카토 1, 10, 100, 1000, 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 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기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말, 배려, 양보, 따뜻한 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다 포함되는 것. 내가 오늘 하루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할까? 누구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할까? 누구에게 어떤 사랑의 말을 전달할까? 누구에게 어떻게 양보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서 만일 저녁 때까지 그걸 못했다고 하면은 집에 가서라도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는 연습. 여기서 10사람이라는 것은 어제 만난 사람, 그저께 만난 사람, 이런 사람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10사람 만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에 10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면 한 달에 300명, 1년에 3,000명, 10년에 3만 명, 100년에 30만 명.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에 새로운 사람을 10사람을 100년 동안 만나도
부산 사람의 10%도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못 만나고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 긍정적인 사람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하는 그 사람은 3번 이상 만나지 말고 그냥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요 카피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많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도 역시 다른 곳은 박수를 정말 많이 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카피,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만의 단어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하루에 100자 이상의 글 쓰는 연습. 워드도 좋아요. 펜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는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이 문장력도 늘고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는 연습, 신문이든 뭐 포털 기사든 아니면 문자든 카톡이든 무조건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어야만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1000자 이상을 읽고까지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10,000보가 안 됐었습니다. 이 10,000보 이상을 걷는 것을 우리 유진수 총재님이 저한테 극기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거 제가 해결했습니다. 제가 왜 강의할 때 자꾸 바지를 끌어올리냐면은 뱃살을 빼니까 바지가 자꾸 흘러내립니다. 이 기분 좋은 흘러내림이에요. 감사합니다, 총재님.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연습을 시켜주셔서 제가 상체하고 허리는 줄어들고 하체는 두꺼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스타카토 또박또박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손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손 이렇게 하지 말고 탁 붙여서. 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성공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성공의 기준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절대 김민정 원우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에요. 이 삿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삿대질 하지 말라고 가장 많이 싸웁니다. 삿대질 하지 말라. 절대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좀 아주 나쁜 말을 하더라도 덜 기분 나쁜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순간 기분 나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총재님이나 뭐 회장님, 부총재님에게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실까 봐. 죄송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죠? 절대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도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 또 갑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좀 들어보세요. 아모르 파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기.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자, 아모르 파티의 뜻은 파티를 진짜 멋지게 하자. 파티를 정말 멋지게 하자. 박정희 원호님 이런 뜻 맞죠? 네. 아모르 파티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딱 보면 거기 가사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이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고 내 운명은 사랑받을 운명, 행복한 운명, 신이 선택한 운명.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지구가 넓고 이 우주가 넓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드라마를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부정적인 일이 있거나 뭔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아무리 잘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하늘에 그 핑계를 대거나 하늘 탓으로 돌리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엄지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검지는 상대방을 향해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늘의 잘못은 20%, 다른 사람의 잘못은 20%, 내 잘못은 60%. 하늘의 영향은 20%, 다른 사람의 영향은 20%, 내가 나에게 끼치는 영향은 60%. 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60%의 찬성만 있다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손가락이 내 운명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나 내 환경이나 나의 일을 하늘의 탓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모든 것은 제 리더십이 부족한 탓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인격이 부족한 탓입니다. 모든 것은 제 부독의 소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겸허하게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충효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판단력이고 지도자의 결단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 믿음 시작.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 주어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 자신의 비전이나 내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과연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믿는 연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믿듯이 어떻게? 남이 나를 믿어주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선거 연설문의 카피가 있습니다.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이 한 연설문이 가장 최악의 연설문이다.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 노태우 믿어주세요.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저를 만나야 되는데 저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절대 그 카피를 못 쓰게 하죠. 물론 당선됐지만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4명이 출마해서 당선된 것이지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국민이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제발 저 노태우 믿어주세요. 이 잘못된 카피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도록 내 심신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언서판 내 몸을 바르게 하고 내 말을 정의롭게 하고 내 글을 바르게 쓰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져 있으면 내가 바로 김동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100명 중에 99명이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마지막 남은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남이 나를 믿어주어야 하고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안 해도. 이 중요한 이야기죠. 그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경우라도 믿어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꾸는 연습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주는데 나는 남에게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도 남을 믿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도 남을 무조건 먼저 믿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서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갑니다. 자, 믿음 시작. 첫째, 내가 나를 믿어야 하고, 둘째, 남이 나를 믿어줘야 하고, 셋째, 내가 남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의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 노래 안 꺼내 왔는데 노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요 노래 있죠. 이 노래 있죠. 여기에서 모티브를 딱 찾아낸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카피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사가는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니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갑니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3가지. 자, 첫째, 자, 저를 따라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고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삶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누워있든, 어느 병원에 누워있든, 아니면 시골 어디에서 누워있든, 아니면 집에서 누워있든 지나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가. 이 베푼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좋고 나눔도 좋고 배려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 왜 내가 진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하지 않는 삶. 두 번째는, 자,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가. 그 사람을 용서했더라면 내 마음이 참 편안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생각을 갖고, 용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충교회대학의 건화 기념을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서 저에게 딱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베풀고
남을 원망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딱 맞는 거 아닌가요? 딱 맞는 거죠. 여기에서 총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저는 그냥 문장으로 표시했을 뿐이에요.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총재님의 충효의 대학의 건학 이념을 저는 문장으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되는 것,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인사이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내가 주인공처럼 사는 연습. 네 번째는 제가 안 써놨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정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충효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효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이야기잖아.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크게 시작. 첫째부터 합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잘하셨습니다.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만 후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 즐겁고 재미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나옵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리더, 여러분은 충효의 교육사잖아요. 그럼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항상 당당한 자세와 태도, 당당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가서도 맨 앞자리에 앉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사장에 가면은 사회자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은 이 앞에 내빈석 빼놓고 그 다음부터는 안 앉습니다. 그냥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앉고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을 때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대학교도 우리 뭐 그렇지만은 중고등학교 가면은 학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학부모들이 신학기 가면 선생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부모예요. 우리 아이 앞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앞자리에 오고, 공부하기 싫어서 뭐 아이들 말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비속어로 농땡이 치는 아이들은 맨 뒷자리에 갑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 눈을 피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거나 땡 하면은 빨리 뛰어나가고 싶어서 뒷자리에 앉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앞자리에 오고, 그 다음 왜 행사할 때 앞자리에 안 오느냐? 적당히 보고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있으면 나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있으면 항상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뭐 회장님, 대회장님 이런 분들이 자기를 쳐다보기 위해서. 더 심한 것은 혹시 질문할까 봐 앞자리에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당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맨 앞자리에 앉는 연습을 합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만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절에 가면은 스님께서 부처님 가까이 오라,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피가 신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맨 앞자리에 앉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딱 마주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싸움이 뭔가요? 눈싸움이잖아요. 눈싸움에서 기선제압을 못하면 이미 몸이 위축이 되고 맙니다.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뭐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엄마는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뭔가 남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면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이러잖아요. 눈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눈은 마음의 호수. 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근데 이렇게 어떻게 했나요? 차분하게 했잖아요. 차분하게. 너무 쳐다보면 째려보는 것 같고 뭔가 기분 나빠서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라. 은은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찬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라. 이런 연습이에요. 세 번째는 25% 빨리 걸어라. 여러분은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든 어디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왜 혼자 걸을 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나요? 내가 혼자 걸을 때는 25% 빨리 걸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빨리 걸은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전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25% 빨리 걷는 연습. 그리고 25% 빨리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양어깨를 펼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온몸 운동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어떻게 걸었느냐? 양 손을 펼치면서 배를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게 25% 빨리 걷는 연습이에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귓속말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옆 사람이 두 사람이 귓속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고 두 사람도 실실 웃습니다. 너무나 기분 나쁘죠. 왜 귓속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듣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경계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게 이야기하는 연습, 그리고 자진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이에요. 말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 이런 사람은 비밀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누가 있나요? 또 여기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여기 한 명. 절대 목소리 큰 사람들은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비밀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첫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둘째,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셋째, 이 세상에 정답은 없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나만 몰라. 다 이야기 퍼지는 것이에요. 근데 목소리 큰 사람들은 비밀이 없으니까 비밀 이야기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담대하게 웃어라.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죠? 미인대칭.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미소. 웃는 것이 중요해요. 웃는 거. 한번 웃어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웃는 모습을 보여야만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시작. 웃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나를 당당하게 하는 5가지 원칙. 시작.
첫째,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라. 셋째, 25% 빨리 걸어라. 넷째, 자진해서 크게 이야기하라. 다섯째, 담대하게 웃어라. 자, 다 같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크게, 나를 당당하게 하는, 크게. 시작.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요약을.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 충효의 대학은 우리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충효의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청소년들의 글짓기 작품이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67개국 세계 청소년 충효의 글짓기 대회라는 이런 획기적인 역사적인 이런 기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의 과감한 결단력과 그리고 통큰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위한 효 사상의 전파라는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 이사장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충효의 교육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저희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2교시 순서인데요. 오늘 원우의 자치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주관은요 김치용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고요. 진행은 김대영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김대영 사무총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유인물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인물 나눠 드리는 시간에 잠시 광고 타임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11월 21일 우리 신성옥 원우님 자제분이 결혼을 하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우님 석혜경 원우님이시죠. 김해 제26회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를 하십니다.